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한 폐렴 사태로 그 위험 지역인 난징에 12인치 팹, 그러니까 10나노 안팎의 첨단 칩을 만드는 그 300mm 팹을 보유한 그 TSMC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의 역량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 이 반도체 공장은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고, 이 수조에는 그 에어컨, 세탁기 등을 만드는 가정 공장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생산 여파는 아직 없습니다. 시안은 우한에서 700km 거리에 떨어져 있고, 난징처럼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험 지대로 꼽히는 난징의 공장이 있는 TSMC, YMTC보다는 생산에서 탈이 날 확률은 훨씬 낮다는 게 객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형석이란 그 원재료 때문입니다. 이 형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머리를 갸웃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형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 나왔던 강석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우리 반도체 생산에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이 불화수소는 다른 말로 에칭가스라고도 하죠. 이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세 개 품목의 공급이 그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요. 이 바로 형석은 불화수소의 원재료가 되는 강석입니다. 일단 그 불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히토류의 일종인 이 형석이란 강물을 그 항산과 반응시켜서 무수불산을 만듭니다. 이 무수불산을 중국 업체가 만들고, 이 무수불산에서 불화수소를 추출해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작업을 바로 스텔라와 같은 일본 기업, 그 솔브레인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밸류체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하면 중국의 형석 강산, 그리고 중국 업체의 무수불산, 또 일본 업체의 고순도 불화수소,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폐렴 사태로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석 강산에서 형석을 채굴해서 무수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형석 강산에서 형석을 무수불산을 만드는 중국 업체까지 이동이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강석의 반출 자체가 타격을 입으면 연쇄적으로 일본 업체가, 또 국내 업체가 가공해서 불화수소를 만드는데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생산에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고순도 불화수소, 다른 말로 이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에칭 공정과 불순물 제거 과정에 쓰입니다. 에칭 공정이란 그 헤로이 패턴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 에칭가스는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일본에서 나옵니다. 일본산이 순도가 높아서 국내 업체들은 품질이 우수한 일본산 에칭가스를 선호합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는 99.9999식으로 초고순도여야 합니다. 사실 에칭가스는 통상 그 액체와 기체가 따로 있는데요. 그 액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순도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문제가 된 건 바로 기체 에칭가스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돼서 도로 폐쇄, 작업장 폐쇄 등으로 사회 전반 인프라에 구멍이 나게 되면 에칭가스의 원재료인 형석 조달에 문제가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은 그간 자주 강석 자원을 전략 무기화한 바가 있습니다. 형석은 중국을 빼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난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도 중국으로의 공급 편중을 피해서 멕시코 등에서도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보면 그 시안까지 바이러스가 퍼지고 시안에도 일종의 봉쇄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가 막혀서 장비, 부품 등의 반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다면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삼성 내부적으로는 불화수소 원재료인 형석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아마 점검에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에 다 필요하지만 화학적 성질 때문에 몇 달치밖에 비축할 수 없습니다. 통상 한 3개월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을 감안하면 그 불화수소의 원재료인 형석도 많이 비축해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형석 조달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형석 강산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석 강산에서
문제가 날 수도 있고, 또 형석 강산을 만드는 아까 전에 말했던 부수불산을 만드는 중국 업체도 그 지역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많이 유포될 경우에 문이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시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형석 조달 문제도 우한 폐렴 사태의 장기화, 심각화 정도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으로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의 수요 축소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지금까지 판단인데요. 이미 글로벌 첨단 기술의 공급 체인이 4월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보도가 대만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디지타임스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메모리 모듈 제조업체인 아다타 테크놀로지 사이먼 첸 회장의 경우에는 올해 메모리 칩 가격이 1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한 폐렴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밝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클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메모리 수요 여파가 짧으면 올 1분기 내내, 길게는 올 상반기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는 물론 그 애플에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고, PC 교체와 함께 메모리 교체 수요를 기대했던 삼성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실적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는 낙관적 사고보다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